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피박사 이은철입니다. 지난 21강에서는 MP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2강에서도 M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MP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MP 방법을 그러니까 글이나 말로서 설명하는 것과 이를 듣고서 이해하는 것은 실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행위로서 보여주고 직접 보면서 익혀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견 쉬워 보이는 MP 방법을 저에게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조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야 제대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는 대로 직접 사회를 해 가면서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으로 짐작됩니다. 첫 번째로 해당 부위에 통상 상구침으로 8에서 10회 이상 사침하던 것을 4, 5회 정도로 줄여 사침을 합니다. 일부항에서 생혈이 나오든지 생혈과 섞여 어혈이 나오든지 할 것입니다. 부항급 속의 피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멈추었다면 바로 부항을 떼고 부위를 닦아냅니다. 사실은 완전히 멈추었을 때보다는 완전히 멈추기 직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MP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항에는 그림이나 눈금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증가하는지 여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부항컵 안의 사침 자리에서 어혈이 나오는데 추출되는 모습을 보면 증가하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멈추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의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침을 하지 말고 이부항을 올려 다시 엄압을 걸어 보십시오. 나오기를 멈추었던 생혈 혹은 어혈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MP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부항 중에 어혈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피가 나오고 있는지 멈추었는지를 계속 부항컵 안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드디어는 멈추게 됩니다. 멈추기 직전에 다시 부항컵을 열어 약 7에서 8초간을 기다립니다. 이 부항을 부항컵의 어혈을 휴지로 닦아낸 다음 올릴 경우에는 별도로 7에서 8초간 추가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항컵을 닦는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항컵을 닦지 않고 바로 MP를 할 경우에만 7, 8초 대기하였다가 다시 엄압을 걸어주면 됩니다. 너무 빨리 다시 부항컵을 올리는 것도 마중물 원리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올리면 사침한 구멍이 막혀 더 이상 사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MP 후에 어혈이 나오지 않고 멈추었는데도 부항컵을 열어 다시 MP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침 구멍은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사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시간을 재느라 시계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8까지 헤아리면 됩니다. 왜 7, 8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나오지 않던 어혈이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다시 부항을 걸면 어떻게 다시 나올까? 해답은 마중물의 원리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3부항부터 동일한 요령으로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한 번 사침으로 언제까지 MP를 계속할 수 있을까? 물론 어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계속 MP를 반복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MP를 멈추고 다시 사침을 하여야 할 때는 사혈 구멍에서 어혈이 아닌 진물이 나올 때입니다. 제대로 MP를 하게 되면 앞선 사침의 MP보다 뒤의 사침의 MP를 시행할수록 점점 더 어혈이 증가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사침에 MP를 더해 갈수록 오히려 어혈량이 증가해 갈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사침으로 적게는 3, 4회, 많게는 10회 정도도 MP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MP를 진행하다 보면 진물뿐 아니라 사혈 구멍에서 마치 개구리알 모양의 작은 거품들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물이나 거품, 그리고 어혈의 양태는 해당 부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MP를 고안하기 전에는 부항컵을 뗄 때마다 사침을 하였고 당일 사혈량을 채우고 나면 약 7에서 8회 1회당 사침 구멍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입니다. 정도 어떤 때는 10회 이상 되기도 하였으나 MP를 이용한 이후에는 거의 3, 4회 사침만으로 당일 사혈량을 채울 수가 있었고 그만큼 사침통과 생혈량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진물이 나오면서 좁쌀 2배 크기 정도의 소량의 어혈이 나오거나 더 이상 어혈이 나오지 않을 때 부항컵을 비우고 다시 사침을 한 후 부항컵을 올려 음압을 가합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까지의 요령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부항컵을 열어 대기했다가 다시 부항컵을 붙이는 동작 간의 시간 간격에 대한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를 하는 도중 부항컵을 열어 대기하는 시간을 7에서 8초 정도의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끔 부항컵을 완전히 열었다가 다시 음압을 거는 시간의 간격을 3에서 4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부항컵을 올려 음압을 걸고 5, 6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부항컵을 걸거나 완전히 이완하였다가 바로 다시 부항컵을 올려 음압을 건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면 그때마다 쭉쭉 올려오는 어혈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한 어혈일수록 사침 구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어혈일수록 MP 동작을 수차에 걸쳐 반복할 때마다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어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으로서 모두를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런 요령으로 MP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될 것이고 효과적인 MP 요령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가장 효과적인 MP 방법은 사침 후 MP를 할 때 어혈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나 나오지 않더라도 MP로 음압을 걸고 2, 30초 이내에 무조건 다시 MP를 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3회차 사침 또는 4회차 사침할 때쯤이면 즉 회차수가 증가할 때마다 어혈량이 점차적으로 상당히 증가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MP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항컵이 있고 상구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음압을 거는 총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부위에 3에서 5회 사침을 한 후에 부항컵을 올려놓고 이렇게 음압을 겁니다.
엄압을 겁니다. 다음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오일이 뽑혀서 나오지 않을 때 직전에 이렇게 보안컵 내의 엄압을 다시 뺍니다.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울이면서 충분히 엄압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7에서 8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그대로 다시 엄압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지켜보다가 다시 오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보안컵 내의 엄압을 제거하고 다시 기다렸다가 7, 8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엄압을 걸면 됩니다. 실제로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일이 나오고 있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항상 눈으로 보안컵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데도 이걸 빨리 엄압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침한 구멍은 막혀 더 이상 오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멈추기 직전에 엄압을 풀고 다시 엄압을 걸어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강 강의는 MP 방법의 효과와 마중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